먼저 이제 중동 아랍의 경우에는 다른 문명이나 이제 지역에 비해서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한 문화답게 남성 호르몬이 탈모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꽤나 충격적인데요. 중동 아랍 문화권에서 내세운 탈모 치료 방법이 바로 거세였기 때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원치료원 대표원장 윤종진입니다. 기원전 155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가 있는데요. 제목은 에베루스 파피루스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정말 많은 질병들 그리고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탈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탈모에 대한 진료법으로 고슴도치 같이 생긴 호저의 가시를 그을려서 머리에 뿌리라, 이런 내용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흑채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만큼 탈모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모를 이기기 위한 위대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이제 머리카락은 권력의 이제 상징이었습니다. 수사자가 이제 멋진 갈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갈망했고, 실제로 이제 유럽 여러 가문에서는 이와 같은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제 가문 문양을 수사자로 정했다는 그런 설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조선의 역사서를 이제 살펴봐도 영조대왕이 75세의 나이에 검은색 머리카락이 났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신하들이 영조를 우러러보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풍성한 머리카락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망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런 각종 명언으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탈모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화 같은 걸 봐도 항상 월계관이나 투구 등을 쓰고 다닌 걸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국 태양왕 루이 14세는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캐리비안 해적이나 아마데우스 이런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큰 가발을 쓰고 있다가 이제 벗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경험하시잖아요. 이러한 가발들은 바로 루이 14세 이후에 유행을 하게 된 것들이죠. 이처럼 탈모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적이었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권력과 선망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고, 수많은 영웅들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었기도 합니다. 탈모가 이제 전 지구적인 공통 문제였는데 반해서 탈모 치료는 지역마다 꽤 달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중동 아랍의 경우에는 다른 문명이나 이제 지역에 비해서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한 문화답게 남성 호르몬이 탈모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꽤나 충격적인데요. 중동 아랍 문화권에서 내세운 탈모 치료 방법이 바로 거세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성인 남성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의사,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또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포크라테스 또한 이슬람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탈모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다, 거세를 하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거세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의료의 길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몰두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탈모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먼 고대부터 지금까지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미국에서 한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정부 승인을 통해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치료제가 출시되자 이상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미녹시딜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발모가 부작용으로 발견되면서 현재는 이제 탈모 치료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치료제가 발견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탈모 역사서가 이제 등장한 지 4천, 5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탈모는 여전히 이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탈모 정복으로 가기 위한 길을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탈모 치료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더 원치 의원이 그 증거가 되겠는데요. 저희 더 원치 의원에서는 레이저 두피 문신부터 절개, 비절개, 모발 이식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대중화된 치료법들 또한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탈모 치료가 과거에 구별되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탈모 환자들 모두 같은 처방을 내린 반면에 현재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탈모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이제 환자마다 이제 처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예시로 탈모는 휴지기 탈모, 지루성 두피에 의한 탈모, 염증에 의한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러한 종류만 따져도 정말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종류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다 다르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이제 탈모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발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이라면 고배율의 이제 확대경을 사용해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모낭 분리팀이 모낭을 분리하고 이식하기 전까지는 초저온 멸균 보관 상태를 유지하고 모낭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대에 맞게 개발이 된 것들이고 전문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대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90%를 넘어서 이제 100%에 가까운 생착률이 가능할 정도로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치료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탈모의 각종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무서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좋은 치료법들이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탈모나 탈모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치 의원 대표원장 윤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